자, 상황 판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자니 되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상황 판단과 이 언어리가 합쳐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좀 그런 내용이 있네요. 내용이 이제 오타 같은 게 몇 개 좀 발견되긴 했는데 이미 아마 인쇄가 되고 있을 거라 여기까지는 수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이 조가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문제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법한 것들 위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이다 나와 있고 밑에 특별히 항은 없지만 여기 호 같은 것들이 있죠. 호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거 기본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날짜를 물어보겠다. 날짜를 물어보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날짜 묻는 문제들. 날짜 묻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순히 그냥 일로 처리가 되느냐 영업일로 처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런 편이 나와 있죠. 영업일이라는 거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인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7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영업일하고 상관없이 토요일 포함해서 한다는 거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구분을 못 하시면은 큰일 나요. 저는 이 상황 판단 문제들 중에서 이 날짜 계산하는 문제들이 사실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날짜가 제일 어려운데 그 어려워진 이유가 저런 이제 기산점들을 다루는 문제들 또는 어떤 영업일과 이 날짜 그냥 영업일과 일 차이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에서 나오는 이제 함정에 낚이는 거 이런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고려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날짜 같은 경우 신경 써야 되고 이 상황에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들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1, 2항에 대해서는 날짜, 3항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들을 접근해서 이제 검토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A가 재산 손해에 대해서 2014년 12월 9일 청구서를 접수를 했고 12월 12일까지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면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3영업일 이내에 대해서는 신체 손해라고 되어 있고요. 신체 손해. 그리고 날짜들 다른 것들 쭉 봤을 때 신체 손해가 아닌 다른 것들 여기 있네요. 배상 책임 손해와 재산 손해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한다.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일이네요. 접수 당일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급할 보험금을 당일날 결정한다. 이 부분 검토하시면 지급할 보험금은 재산 손해에 대해서는 9일 당일에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니은 선지는 맞는 걸 거니까 우리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디귿에서 재산 손해를 입은 D가 2014년 12월 1일에 청구서류를 접수하고 당일 보험금이 결정되었더라면 적어도 2014년 12월 8일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돼 있는데 보험금 지급은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7일까지.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일 월요일부터 8일 월요일까지 이렇게 7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로부터 7일 이내라고 했을 때 보통 이 7일 이내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일 산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시면 좋겠다. 그 날로부터기 때문에 그 날을 빼고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럼 답은 당연히 4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이 옆에 이 보험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손익상계, 과시상계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실상계라는 게 있고요. 네, 손익상계라는 게 있는데 과실상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승객이 부상당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 나눠주는 뭐 이런 것들이네요. 자, 승객의 과실 40%면 손해액에서 40만 원을 빼고 60만 원만 배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어도 손해를 본 것과 같은 원인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는 이익도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두 명이서 부딪혀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손해를 입었겠죠. 근데 그 손해를 입었을 때 이제 손해를 입은 자의 과실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손해액에 부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익을 봤을 때는 그만큼을 또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빼줘야 된다. 근데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유족보상금이고 또 보험 등에 의한 보험 계약의 등에 의해서 받은 그런 것들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관한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승자의 요청으로 무상 탑승하면 감액 비율이 30%, 무상 탑승했으면 감액 비율이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상대방한테 나 차 좀 태워주세요 하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그 동승자 자체가 이 탑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배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가 타세요 하고 권유를 한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하면은 이 동승자가 너무 불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율상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상황을 볼게요. 갑이 오는 차량에 무상 탑승한 을이 갑의 과속 운전으로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요청으로 무상 탑승했다. 자신의 요청으로 무상 탑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음. 동승자 감액을 먼저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 30%를 감액해서 210만 원이 되고, 을의 과실 비율이 50%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5가 되고, 을이 사고 난 차량을 팔아서 고철로 40만 원 이익을 봤으니까 65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 이거 조금 웃기긴 해요. 남의 차를 본인이 팔아서 가져가는 거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봤을 때 생명보험금을 225만 원을 받았고 과실비율이 40%고 배상금액이 216만 원이래요. 그러면 배상금액이 216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원래 피해액이 200만 원보다 적을 순 없겠죠? 네. 200만 원 뭐 이렇게 나올 순 없겠죠. 216만 원보다 커야 되겠죠. 계산하지 않고 1번이다 골라줘야 된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답지를 바꿔서 보내드리긴 했을 거예요. 해설지를 바꿔서 보내드리기는 했을 건데, 혹시나 여기 2번으로 적혀 있으면 이게 음, 아마 바꾼 걸로 출력을 하셨겠죠? 네, 바꾼 걸로 출력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전등의 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문제 되게 재밌는 문제니까 잘 봐두세요. 자, 이전 상태가 XX 동그라미 동그라미처럼 LR이 서로 같을 때, 좌우가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X를 왼쪽 걸 바꿔주면 파란색, 동그라미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왼쪽 걸 바꿔주면 파란색.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오른쪽 걸 바꿔주면 빨간색이 된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다 X로 바꿔주는 경우에 하얀색, 동그라미로 바꿔주는 경우에 O로 바꿔주는 경우에 초록색이다.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 L, R을 누르기 전에는 전부 다 X 상태였고 전등의 색은 하얀색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두 XX의 화이트인 상태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때 L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X가 되겠죠? 자, 여기 동그라미 두 개 그리고 있으면 바보예요.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고요. 이때 XX에서,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상태에서, LR이 같은 상태에서 L 버튼을 누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파란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상태에서 R 버튼을 눌러서 X를 동그라미로 바꿔줬으니까 이때는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W, 블루, G까지, 여기까지는 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문제일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상태인 거고, 이때 뭘 누르냐를 봤을 때 R을 누르죠. R을 누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의 상태가 되는 거다. 오른쪽을 누르는 거는 2번의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당연히 레드가 돼야 되겠죠. 답은 3번이겠다. 그 뒤도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L을 바꾸니까 OX에서 X를 바꿨다. 이때 당연히 화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을 다시 눌렀을 때는 XO가 될 건데, 이때는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큰일 날 뻔네. XX에서 오른쪽에 바뀌었으니까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죠. 와우, 재난 기본 점수 줄 뻔했는데 아닙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순간 제가 잘못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이
오른쪽 걸 바꿔서 XX를 만들어줬으니까 이건 화이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주어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얘는 여기가 바뀌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대각선이 바뀌는 거다. 이런 부분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넘어가고요. 논리도 좀 넘어가고. 네. 그냥 뭐라 그럴까? 과도하게 7급보다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따라하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이죠? 네.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이 나와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도 문제가 쉽습니다. 뭐 틀린 문제는 딱히 없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검토를 해보면서 문제가 이상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고 좋은 문제들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쉬운 문제는 점수 주려고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질문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것만을 골라라. 이건 19년도 기출문제 변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9년도 행식 5급 공채 문제 변형이고 알파고의 대답이 yes or no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범인이 8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8명 중에서 두 가지 질문의 조합을 통해서 F가 유일한 범인임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F가 유일한 범인이다. 사원번호, 나이, 색깔, 혈액형이 있는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조합을 통해서 뭔가 찾아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최소한의 대답만으로 이거를 이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였고요. 일단 얘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파란색이 2명밖에 없고 그리고 혈액형도 A가 2명밖에 없고 24도 2명밖에 없다. 자, 얘들 사이 겹치지 않는 조합으로서 뭔가 찾아낼 수 있으면 뭐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기억선지에서 옷 색깔은 흰색인가라고 했을 때 좁혀지는 게 너무 적죠. 그렇지만 여기서 노라고 대답을 한다면 혈액형 A가 있다면 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 흰 색깔에 노라고 대답을 하면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다 상관없는데 여기 미음의 혈액형이 알파벳이 A가 들어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때 A, B도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 케이스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서 안 되겠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 각각의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옷 색깔이 흰색이다라고 했을 때 옷 색깔이 흰색이다인 사람들은 A, D, E가 되고 그때 노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 중에 F가 있어야 될 때 B, C, F, G, H가 다 겹친다라는 거. 그래서 질문에 yes인 것과 no인 것들을 다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구분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F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범인의 사원번호는 홀수인가 해서 홀수인 애들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닌 용의자 중에서 범인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24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C는 같은 사람이 있죠. 그다음 나머지는 이 같냐 가짜냐를 결정을 할 때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 24, 27이 있고 나머지는 같은 나이가 아니죠. 그럼 no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지워질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자, 이 경우를 한 번에 좁혀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 yes or no를 통해서 대답을 한 게 딱 F만 남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원번호도 있으니까 사원번호 부분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사원번호까지 표시를 해준다 치면은 이 소수냐 했을 때 6은 소수가 아니니까 소수인 것들을 먼저 표시를 해보면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이 정도 하고 나면 대충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거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선지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푸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선지를 대입을 해본다. 자, 범인의 옷 색깔이 흰색인가라고 했을 때 알파고는 당연히 노라고 할 거고요. 사원번호가 소수인가에 대해서도 노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때 그 조합이 어떻게 될까? 노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이때 겹치는 게 F 말고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때 기억 니은에 대해서는 B, F, H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거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니은과 리을을 비교함에 있어서 범인의 사원번호는 소수인가라고 했을 때 소수가 아닌 사람들의 범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표시해보자면 이런 모양들이 나올 건데 이때 이거랑 이제 리을, 범인의 사원번호는 홀수인가 이렇게 조합을 짰을 때 당연히 뭐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홀수가 아닌 게 지금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어요. 이 경우는 DFH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럼 니은을 계속 살려서 미음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A가 들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yes죠. yes라고 대답했을 사람이 지금 3명, 4명이나 있어요. 니은, 미음은 A, D, F, H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디귿은 아까 뭐였죠? 범인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범인과 나이가 같은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yes가 될 거고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리을에서 범인의 사원번호는 홀수인가라고 했을 때 홀수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때 가능한 사람은 하나, 둘, 네, 2명이 있죠. B랑 F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파벳에 A가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A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때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yes라고 대답했을 때 F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다.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꽤나 난이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 그냥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표시를 하다 보면은 뭐 볼펜 같은 거 표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더러워져서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샤프 같은 걸로 풀어주시는 게 좋고 제가 한 것처럼 그룹을 나눠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화면 위에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옷 색깔은 흰색인가에 대해서 yes인 그룹에 대해서 A, D, E 그리고 노인 그룹에 대해서 B, C, F, G, H 이런 식으로 범인의 사원번호는 소수인가에 대해서 yes라고 한다면 소수인가에 대해서 yes라고 한다면 B, C, E, G 아니면 no라고 한다면 당연히 A, D, F, H 이 중에서 우리가 이미 범인이 F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범인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아래처럼 다 대입해줘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20번 문제는 앞에서 이제 법 계산 문제를 이미 봤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이번엔 법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퀴즈보다 법 계산 문제가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실 때는 어려울 거예요. 푸실 때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좀 다른 걸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기출문제는 차이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이 B가 한 번에 2개까지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A부터 E까지 이렇게 쭉 네, 이 종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0도부터 55도까지를 이 구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55도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C가 30도 이상이고 나머지는 30도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30도까지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다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뭐야? 이제 온도야. 이 온도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 A부터 E까지 이 온도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종이 가능하고 네,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제일 먼저 A부터 해보자고요. 0도에서 20도 사이. 이 사이는 전부 다 A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 다음 B도 한번 해볼게요. B는 10도씨 이상 25도 이하예요. B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되겠죠. B를 재배할 수 있는 구간. 근데 요거 할 때 하나 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리지? B는 2개니까. B가 1,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10에서 25도, 10에서 25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C는 30도 이상이니까 여기 30도 이상, 55도 이하, 어딘가 55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된다. 다음 너무 색깔 겹치면 좀 눈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여기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D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 30도까지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5도에서 20도까지 뭐 이런 형태로 그려주실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각각의 온도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다 다르겠죠? 그 이윤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자, 0도일 때는 A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0,000원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10K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도일 때는 어때요? 10도일 때는 자, A도 만들 수 있고요. B도 만들 수 있고 B를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60K. 그 다음에 15도일 때는 어떨까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 이까지 4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여기는 105K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도일 땐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 수 있죠. 이때 20도일 때 얻을 수 있는 거, 저 D에 15K까지 더해주면 120K가 되겠다. 자, 5개를 만들 수 있고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 건데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 25도일 땐 어떠냐? 여기서 D, 그리고 B 2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대충 65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도일 땐 어때요? C가 10만에다가 어때? D가 15K. 그래서 115K가 된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20도, 그리고 가장 많은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20도가 되겠다. 기출이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간 것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기출이랑 많이 비슷하다. 저도 이 느낌이 기출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출과 다른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맞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7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7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5급 문제를 많이 푸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급 문제, 5급 기출 문제에 변형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올 신작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회차에서도 뭐 앞으로 들어오는 회차에서도 일부 기출 변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뭐 저도 이전에 이제 5급 기출 변형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좀 빼오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 신작 문제들 중에서는 좋은 게 되게 많았다. 그리고 법조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 6번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비를 해보는 데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맞으면 잘 맞은 걸로 행복하게 생각하면 되고 기출문제인데 틀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출 분석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상황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촬영이 어, 모의고사 전날이에요. 직전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뭐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뭐 최대한 다음에는 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뜬 사건 때문에 다들 뒤숭숭 하시죠. 7급을 갑자기 언어랑 상황을 묶어서 수업을 한다니 시험 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언어랑 상황 판단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는 50문제를 120분 동안 푸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5급이라면 40문제를 90분에 푸는 거잖아요. 30분을 더 주면서 10문제밖에 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물론 한 번에 2시간 시험 친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치는 문제 치고는 문제 수가 적고 여유 시간이 더 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랑 상황을 다 잘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만 완벽히 맞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2달 전에 시험 접수 직전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는 이거는 이 약간 신뢰성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신뢰가 보호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라면 이번 시험 언어랑 상황을 어떻게 섞어서 풀 것인가에 따라서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고 판단을 하고 그 전략을 나한테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 그것 자체에다 가장 포인트를 줄 것 같아요. 지금 2달 남았어요. 2달이면 충분히 문제풀이 습관 바꿀 수 있어요. 언어랑 상황을 섞어서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언어적인 것들이 내가 유리하면은 언어리에서 논리 문제들 빼고 퀴즈 빼고 퀴즈 실험 빼고 그냥 단순 지문 읽기 다 한 다음에 상황판단 법조문 풀고 그 다음에 상황판단 규정 문제 푼 다음에 남는 시간에 실험 문제랑 퀴즈 문제를 푼다.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내가 수리에 강하다, 논리 퀴즈에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퀴즈 문제 싹 다 풀고, 법조문 풀고, 언어 문제 푼다. 이런 식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물론 50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한 번 말리면은 진짜 조질 수가, 죄송합니다. 큰일이 날 수가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남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20분이나 시간을 더 주는 거잖아요. 네, 마킹 시간 빼더라도 15분의 여유는 있는 거라고. 그 여유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고득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황 판단 해설 강의는 짧지만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더 필요하신 문제가 있으면 지난번 언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강의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